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낮부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기온이 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어젯밤부터 내린 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현재 전주가 9.2도, 김제가 8.7도 등 9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동안에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1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이보다 훨씬 낮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0도에 머물겠습니다. 목요일에도 아침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지는 등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는 금요일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삼성의 기업 윤리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새만금의 7조 원 투자를 약속하고도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지만 정권 실세에겐 수백억 원을 지원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이 독일의 최순실 씨 회사인 비덱스포츠에 보낸 돈은 35억 원입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를 위해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그룹은 또 미르재단에 125억 원, K스포츠에 79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와 연관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금액만 모두 239억 원입니다. 반면 삼성은 지난 2011년 MOU를 통해 새만금에 7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고도 이후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와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삼성이 정권 실세인 최순실 씨에게 돈을 쏟아붓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겁니다. 삼성이 새만금 투자를 외면하고 정권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관련 기업이나 단체에게 수십억, 수백억씩 자금을 투자한 것은 기업의 정도 및 사회적 책임을 망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국회의원과 삼성의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추궁이 나왔지만 삼성은 새만금 투자를 외면했습니다. 정유라한테 수십억의 말을 사주고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돈 수백억을 기꺼이 내는 삼성이 세계 발전을 위해서 약속 한마디 지키지 않고 우리는 모르겠다고 책임한다고 하면 그런 기업이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그때 사인했던 그 MOU의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 못합니다. 스스로 약속한 새만금 투자를 저버리면서도 정권 실세에게 돈을 쏟아붓는 삼성.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기업의 부끄러운 두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두 달 전 진안에서 벌어진 하천 자연석 무단 채취에 대해서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안군이 뒤늦게 주민들에게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자연석만 치운 채 여전히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이장이 하천의 자연석으로 축대를 쌓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 축대를 자갈과 흙으로 뒤덮어 마치 돌로 만든 축대가 아닌 것처럼 감췄습니다. 길가의 축대는 벽면에 돌들만 치워졌을 뿐 밑단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딱 해놓고 돌 몇 덩이 지금 보란듯이 드문드문 던져놓고 지금 다 했다고 하고 있으니까. 같은 논란에 휩싸인 옆마을도 비슷합니다. 커다란 돌로 축대를 쌓은 면을 흙으로 덮어 흙벽처럼 위장했습니다. 하천에서 갖고 왔어요. 이런 사람도 봤는데 하천에서. 뭔 말썽거리가 있었던가.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건 국가 재산인 하천 자연석을 일부 주민들이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가 나간 뒤입니다. 문제를 감추려는 듯 두 마을 모두 위장수를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진 건 한 마을에서 축대 일부의 돌들이 하천으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주민들에게 원상복구를 약속한 진안군은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합니다. 원상복귀 해달라고 끝내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복구된 건가요, 지금 이게? 다 와서 확인 했고 복구된 걸로. 잇따른 민원에도 진안군이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으로 대처하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녀의 교육 문제인데요. 농촌자치단체들이 최근 장학금 등 각종 교육 지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하면서 학생 유출을 막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의 이 고등학교는 1, 2학년 학생 가운데 완주 출신은 겨우 40% 안팎입니다. 하지만 완주군 전체로 놓고 보면 이 학교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지난해 완주 지역 중학생 가운데 지역 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은 21.4%에 불과합니다. 상당수 학생이 여전히 도시로 진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결실을 거두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 번 그 굳어진 그런 진로 형태를 한꺼번에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가뜩이나 농촌 출산율이 하락한 마당에 더 나은 교육 여건을 찾아 도시로 나가는 학생은 지역사회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촌 지역 자치단체들은 학생들을 지역 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앞다퉈 강화하고 있습니다. 완주 애양장학재단은 현재 완주 지역의 중3 학생들이 내년에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상위 40명에게 500만 원의 장학금을 주고 현재 고3 학생이 수도권 11개 명문대학에 진학하면 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장학금 혜택을 파격적으로 5배나 늘렸습니다. 관내 우수한 학생들이 유출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장학 혜택을 크게 확장을 해서 그 학생들을 붙잡기 위한 고립지책의 일환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진안군의 지원도 파격적입니다. 지역 중학생이 지역 고교에 진학하면 성적 우수자에게 3년 동안 최대 900만 원의 장학금을 주고 수도권 명문대와 우수대학에 진학하면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많은 농촌 시군이 이미 해온 심화학습과 체험학습 같은 다양한 교육 투자도 모자라서 장학금 확대와 서울 장학숙 건설까지 잇따라 추진하는 건 그만큼 학생 유출이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지평선 학당 운영 등을 연계한 내구장 학교 보내기 운동 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화된 장학금 시스템 완성으로 인구 유출 방지에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온 농촌 지자체들이 학생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투자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욕심을 내기보단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차분히 정리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수험생들의 마무리 전략을 조창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수능 시험이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고3 교실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수험생들은 중압감을 견디며 막바지 공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BS 연계교재나 아니면 여태껏 풀었던 문제집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어디서 많이 틀렸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새로운 내용에 욕심을 내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손때 묻은 교재로 눈에 익은 내용을 되새기며 실전 감각을 잃지 않도록 주력해야 합니다. 수능 당일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생활 리듬의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수능일에 맞춰 몸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익숙하게 같이 했던 생활, 그리고 익숙해진 교재로 해왔던 방식 그대로 시험 당일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장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시험 시간표대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자기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보고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은 연계율 70%인 EBS 교재를 중심으로 반복 학습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는 생각으로 수능에 대한 불안감과 압박감을 버리고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마무리 전략에 따라 시험 성적이 10점가량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남은 열흘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전주와 익산, 군산, 정읍 등 4곳에서 매일 저녁마다 열립니다. 전북 비상시국회의는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매일 오후 6시 30분부터, 익산은 영등동 하나은행 앞에서 매일 오후 6시 30분부터, 군산은 롯데마트 맞은편에서 매일 오후 6시부터, 장수는 장수성당 앞에서 매일 오후 6시부터 촛불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 토요일에는 민중총궐기대회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될 전북대 병원에 대해 재심사를 합니다. 전라북도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초 6개월로 예정된 전북대병원의 지정 취소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다음 달에 열릴 위원회에서 전북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전라북도는 응급시설 확충에 15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전북대병원의 계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증편되는 KTX 전라선 4편 가운데 2편이 서대전역을 경유하도록 결정된 데 대해 지역 상공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주 상공회의소는 KTX 전라선 열차가 서대전역을 경유할 경우 용산 전주 간 소요 시간이 1시간 36분에서 2시간 11분으로 35분이나 길어져 주민들의 불편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상인은 이에 따라 증편된 4편을 모두 현행과 같이 오송과 익산을 거쳐 운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작성해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기관에 보냈습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 공사가 5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전주시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사업 무효 청구를 기각해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에 도도동 공공대대 이전 부지에서 다시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오는 2018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반대 주민들은 이전 지역 발전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우려됩니다. 앞으로 호남고속도로와 천안 논산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통행료를 중간에 정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영상 카메라로 차량 이동 경로를 파악해 최종 목적지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호남고속도로와 천안 논산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지금은 남논산 영업소나 풍세 영업소에서 중간에 통행료를 정산해야 했지만 11일부터는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한 번에 내면 됩니다. 이상으로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